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부터 시작해서 중동 리스크까지 시장의 안개를 더 짙게 만드는 변수들이 정말 많았죠. 이렇게 방향 잡기 힘들 때 대부분은 다음 주를 막 예측하려고 애쓰시는데 제가 20년 넘게 이 시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요. 예측은 거의 다 빗나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짙어진 안개 속에서 명확한 나침반,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그 나침반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에요. 시장이라는 전장의 안개 속에서 미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확률 높은 방향, 즉 우리의 나침반을 찾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본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미션 브리핑입니다. 먼저 지금 시장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고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본질을 파헤쳐서 공급망에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밸류에이션 점검도 하고요. 이걸 실제 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드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투 계획까지 짜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이번 주 시장 지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전장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거시 환경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표 한번 같이 보시죠. 환율은 1,400원대 그냥 눌러 앉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또 리스크가 불거지고 금리는 도통 방향을 못 잡고 있죠. 여기에 중국이 갑자기 특정 품목 수출을 막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따로 봐도 머리 아픈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다들 방향을 잃는 거거든요. 하지만 베테랑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침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변수들을 그냥 위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걸 파고들면서 기회를 찾는 거죠.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시장은 환율이 높으니까 한국 경제 큰일 났다고 두려워하지만 베테랑 눈에는 달러로 물건 파는 조선, 기계 같은 회사들, 이익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회로 보인다는 거죠. 다들 지정학적 리스크 무섭다고 도망갈 때 우리는 특정 공급망이 딱 끊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생기는 엄청난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공포를 느끼는 곳에서 기회를 읽어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논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거시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한국 중공업의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죠. 여기서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그냥 잠깐 반짝하는 경기 반등이 아니고요. 10년 이상 쭉 이어지는 구조적인 장기 호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차트가 아주 명확한 신호탄입니다. 글로벌 건설 장비 판매가요, 무려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드디어 2025년을 기점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길고 길었던 건설기계 사이클의 하강 국면이 이제 끝났고 명백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HD 건설기계의 지역별 매출 비중입니다. 자원개발 수요가 막 터져나오는 신흥시장 비중이 60%나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이런 업황 회복 초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럼 자원 부국이 많은 신흥시장에서 건설 장비 수요가 직접적으로 확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딱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업 한번 볼까요? LNG 운반선 가격이 2억 5천만 달러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벌써 2억 6,5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격이 꺾이질 않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그게 조선사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주고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건 한두 회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들이 모두 누리고 있는 거대한 흐름인 거죠. 정리해보면 지금 조선업은 말 그대로 완벽한 순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애플den지같이 비싼 배에 대한 수요는 터져나오고 환율은 높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원화로 버는 돈이 늘어나죠.
여기에 이미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몇 년치 일감을 보장해주고 지정 확장 리스크는 오히려 에너지 안보 수요를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대한 흐름, 슈퍼사이클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시장의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 같은 그런 기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공급망 혼란 속에서 태어나는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승자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중동 리스크 때문에 바닥길이 불안해지고 여기에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황산 수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 말 그대로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그 결과 국내 황산 수출 가격이 무려 250% 이상 폭등했죠. 이게 왜 한국 재련업체들한테는 공짜 점심이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빵집 사장님이 빵 만들 때 쓰는 밀가루를 갑자기 공짜로 얻게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80%가 넘습니다. 고려아연이나 LS 같은 회사들은요, 아연이나 구리를 녹이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황산이 그냥 나와요. 원래는 돈 들여서 처리해야 할 폐가스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짜로 얻는 부산물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으니 파는 쪽쪽 거의 다 이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혼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숨은 승자의 진짜 위력입니다. 좋습니다. 슈퍼사이클도 확연했고 숨은 승자도 찾았어요. 그런데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엔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좀 자세히 보시죠.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업별로 딱 쪼개서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의 2026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R을 보면 21.3배로 경쟁사인 하나오션의 30.9배에 비해서 40% 이상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FLNG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데도 말이죠. HD현대중공업은 물론 업계 리더로서 안정적이지만 오늘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승 잠재력을 가진 곳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섹터가 좋다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별 기업의 가치와 성장 동력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자, 분석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죠. 이런 분석이 실제 투자 결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냥 제 포트폴리오를 예시로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말 그대로 전투 계획을 실전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 분석을 하기 전 제 포트폴리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비교적 일반적인 구성이었죠. 그리고 이게 분석을 끝낸 후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눈에 딱 들어오시죠? 기존에 있던 기술주하고 소비재,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줄여서 중공업 섹터의 20%를 새롭게 배분했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명확한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아주 능동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첫째, 중공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갭, 즉 싸게 살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셋째, 거시 환경에 역풍을 맞는 섹터에서 순풍을 받는 섹터로 자금을 옮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산 가격 급등 같은 이런 숨은 승자의 잠재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것.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다 종합해서요. 여러분이 직접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대로 사세요가 절대 아니고요. 전략가라면 이 테마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하나의 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조선업의 한 30에서 35%를 할당하고 새로운 FLNG 수주 소식이 나올 때를 핵심 트리거, 즉 신호탄으로 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건설 인프라에 15에서 20% 정도를 배분해서 SMR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비철금속의 5에서 10%를 할당해서 숨은 승자를 노리는 거죠. 이 비중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 섹터에 투자하고 언제 다시 점검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전략적인 사고방식 그 자체입니다. 결국 다시 철학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우리는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생존하고 대응하면서 기회를 잡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시장 지도에 맞춰서 하나의 전투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안개는 언제든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몰려올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한 번의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내 계획을 계속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분석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